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외고 13기 영어과 이다은, 13기 영어과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3기 중국어과 최린, 13기 중국어과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외고 13기 일본어과 최고은. 안녕하세요. 저는 14기 일본어과 임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외고 고등학교 베트남어과 Q&A를 진행할 13기 베트남어과 공유빈, 14기 베트남어과 장유정입니다. 영어는 대부분의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것 또한 필수적인 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것도 저희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는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영어과를 선택하더라도 제2전공으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영어과를 선택하는 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중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였고 일상에서 영어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영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 선택에 있어서 경쟁률을 많이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공어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경쟁률 같은 다른 사항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나 3년 동안 꾸준히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학년 때는 심화 영어 시간에 Tuesdays with Mori라는 원서를 같이 읽어보았고요. 현재 2학년 때는 비판적 사고와 작문이라는 시간에 The House on Mango Street을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영매 문화권의 표현을 익히고 자기도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자기가 이때까지 썼던 글을 출판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어 원서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더라는 원서가 중학생들 수준에 정말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오기 전에 많이 읽어보고 오는 것 같고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원더라는 책을 읽어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를 모르면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독해나 작문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어를 알면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좋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어 공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좀 전에 다은이가 얘기한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영어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다른 거 안 하고 단어만 외웠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해도 단어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가장 우선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하기는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기를 못한다고 충남외고에 오면 안 된다, 충남외고에 오면 많이 힘들다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충남외고에 오면 외고답게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내가 알아듣는 게 힘들고 말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늘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하기가 어려운 학생이라면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그걸 캐치하시고 조금 천천히 말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말해주신다는 등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 큰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2외국어가 중국어인데요.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는 건 영어 공부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에서는 기초적인 게 알파벳인 것처럼 중국어에서는 성조, 성모, 음모 이 세 가지가 기초적인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듯이 중국어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영어 문법을 공부하듯이 중국어 문법을 공부하면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등 독해와 작문을 하는데도 어렵지 않을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충남외고에서는 정말 알파벳 수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는 제2전공어 선행학습보다는 영어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입학 후 내신 대비해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연히 중국 노래를 듣고 중국어만의 툭툭 튀는 성조와 여러 가지 발음 등 다양한 중국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중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서 이 드라마들을 모두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던 중국 연예인의 인터뷰 영상도 직접 제가 해석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중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국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중국어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아예 배우지 않고 와서 처음에는 많이 두렵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 중국어가 편해졌고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회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충남외고만의 수업 방식을 통해 중국어를 많이 읽고 쓰고 말하며 많이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국어가 쉽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암기가 되지 않는 타입이라 저는 연상하면서 외우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예를 들어 마시다와 먹다라는 의미의 한자의 앞에 입 구자가 붙은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은 입으로 어떤 걸 하는 한자구나 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암기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국어과니까 중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어는 못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충남외고에서는 정국어 수업 실수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국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공어 수업 실수와 영어 수업 실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또한 영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영어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럼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외고의 다양한 활동들과 여러 커리큘럼 등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충남외고는 언어 과목 실수가 많을 뿐더러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 같은 언어 과목을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온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중국어가 미리 친해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진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반으로 충남외고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본어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는 이제 충남외고를 잘 몰랐을 때는 영어과를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과의 만남이나 입학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을 때 저의 적성을 고려하거나 경쟁률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일본어과가 나한테 적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또 이제 다른 중국어나 뭐 배어에 비해서 일본어가 좀 배우기 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일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과가 아닌 일본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도 입학할 당시에 일본어를 진짜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뭐 일본어를 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일본어 수업을 딱 처음 들어보니까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수업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일본어를 점점 배워가면서 그게 어렵지 않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랑 복습만 열심히 한다면 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어 하면은 우리나라 한글같이 히라가나 가타카나 기초인데 학교에 와갖고 막 어려운 것도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선배님이 말하신 것처럼 진짜 선생님께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딱히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아 일본어를
배우고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한자 암기잖아요. 진짜 한자는 정말 처음 접해보는 거기도 하고 되게 한자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한자 배울 때마다 그 쉬는 시간에 한자 단어 막 5번씩 써보고 제가 활용하는 단어 암기 앱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해서 막 복습하고 했는데 갈수록 한자 외울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막 4,500개씩 있으니까 점점 힘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아예 한 몇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에 한자를 암기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거 이용해서 틈틈이 한자 암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한자를 이제 외울 때 뭔가 쓰면서 처음부터 하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약간 노래나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노래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그거의 발음을 익히도록 노력을 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 그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그 한자 형태를 익히는 형식으로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자를 써보는 연습을 하면은 비교적 쉽게 외워지고 잘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본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입학하기 전까지 전혀 일본어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저희는 온라인 계약을 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를 먼저 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문법 공부 차근차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수업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예습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예습을 하고 싶다, 좀 더 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타카나 히라가나 먼저 외우시고 쉬운 단어나 인사 표현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드라마나 애니를 보면 좋다고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회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일본 억양이나 그런 표현을 많이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본어 수업이 많기는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가 영어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심화 영어랑 영어예요. 근데 솔직히 심화 영어랑 영어를 합치면은 일본어 차시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잘 해야 한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시 시절에는 베트남어과가 있는 학교가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약간 특별한 언어를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어가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성조가 6개가 있어요. 중국어보다 2개가 더 많은데 이 많은 성조 그리고 이 성조 때문에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려면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처음에 열심히 하면 나중에 점점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쉬운 그런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선행을 저는 해오지 않아서 선행의 장점을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수행을 하는 기간에 베트남어에 대한 시간을 할애를 좀 덜 해도 되니까 그 점이 조금 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어 선행이 저는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국영수 같은 과목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면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 성적도 국영수 과목은 기초가 미리 탄탄해진 친구들이 잘 하는데 그래서 국영수가 모의고사 1등급 정도 된다. 그리고 자기는 진짜 실력이 탄탄하다. 그러면은 베트남어 선행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국영수 과목을 더 성적을 올리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어과지만 영어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어과 다음으로 단위수가 많은 과목이 영어인데요. 이 단위수 많은 영어 과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특목고를 선택하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입학 전에는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자신만 있다면 충남 외고가 여러분들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충남외고에 온다면 그 과정이 헛되지 않은 값진 경험과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외고만의 다양한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막상 이 충남외고에 와보니까 그냥 다들 열심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고랑 비교해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남외고에 온 거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남외고 많은 지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 대답한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이 충남외고에 오시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하시던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꼭 내년에는 일본어과 선후배 사이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충남외국어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달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 외고에 지원한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조금 생활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고 나는 도전 정신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잘 맞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지원하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원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절대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맘때쯤에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별게 아닌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입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담을 안 가지면 더 마음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충남외고에 도전하시고 내년에 선후배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